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1889년의 여름으로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결혼한 뒤로 나는 홈즈를 혼자 남겨두고 베이커가의 하숙집을 떠났지만 수시로 홈즈를 찾아가서 시간을 보냈다. 내 병원은 날로 번창했다. 공교롭게도 병원이 런던 서쪽에 있는 패딩턴 역 근처에 있었기에 역 직원 중에도 단골이 생겼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고치기 어려운 병을 쉽게 치료해준 인연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병원을 선전해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7시경에 가정부가 문을 노크하고는 패딩턴 역에서 두 남자가 와서 진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내가 옷을 급히 갈아입고 병원으로 나가보니 그 단골 역직원이 진찰실에서 나와 문을 닫고는 턱으로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에게 보이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고맙다는 인사도 하기 전에 종종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진찰실에 들어가 보니 한 남자가 책상 옆에 앉아 있었다. 한쪽 손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는데 겉으로 피가 번져 있었다. 약 25살가량의 젊은이로 남자다운 체격의 잘생긴 얼굴이었으나 좀 창백했다. 무엇인가에 혼이 나서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다. 선생님,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커다란 일을 당해놔서 오늘 아침 패딩턴 역에 기차로 와서 의사를 찾았더니 그 친절한 역직원이 이리로 안내해 주더군요. 나는 책상 위에 내미는 그의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빅터 해즐리. 기계 기술자. 런던 빅토리아가 16의 A 4층. 나는 진찰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야간 열차를 타신 모양이군요. 지루했겠습니다. 아니요, 지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즐리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의자에서 허리를 꺾고는 미친 사람처럼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웃어 젖히는 것이었다. 나는 의사로서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냉수를 갖다 주고서 마시게 했다. 해즐리는 물을 마시고 나자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았으나 몹시 피곤한 듯 핏기가 없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추태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섞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에 브랜디를 약간 타서 다시 권했다. 그것을 마시더니 청년의 얼굴엔 어느덧 핏기가 돌았다. 기분이 가라앉는군요. 그럼 선생님, 엄지손가락을. 아니, 엄지손가락이 있던 자리를 봐주십시오. 해즐리는 직접 손수건을 풀어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상처를 수도 없이 보았으나 청년의 손을 보고는 등줄기가 오싹함을 느꼈다. 엄지손가락이 있었던 자리에 시뻘건 해면처럼 피가 엉겨 있었다. 이거 지독하군요. 피가 많이 흘렀겠습니다. 많이 흘렸지요. 잘렸을 때는 정신이 아찔한 것이 잠시 동안 기절했었나 봅니다. 얼핏 정신을 차리고는 손목을 손수건으로 단단히 묶고 나뭇가지를 끼우고는 피가 멎을 때까지 손을 어깨 위로 들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외과 의사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나는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이 상처로 보아 뭔가 무겁고 예리한 연장으로 내리친 모양이군요. 고기를 써는 식칼 같은 거였습니다. 실수로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 그럼 사람을 죽일 셈으로 칼을 휘둘렀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가. 상처를 소독하고 가재로 싸고는 붕대를 매주었다. 해즐리 청년은 의자에 기대어 꾹 참고 있었으나 가끔 아픈 듯 입술을 깨물었다.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브랜디도 마시고 상처도 소독한 덕분에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하기야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흥분하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군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경찰에 가서나 할 이야기니까요. 하기야 이 상처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서 내 이야기를 믿어줄지도 의문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거니와 증거가 될 만한 것도 달리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경찰서로 가기 전에 내 친구 셜록 홈즈라는 사람에게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 그분이라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겠지만 그분이 맡아주신다면 다행입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아니라 함께 가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차를 불러 타고 갑시다.
지금 가면 아침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안채로 급히 돌아가 아내에게 사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5분 뒤에는 해즐리 청년과 함께 베이커가로 마차를 달렸다. 셜록 홈즈는 언제나처럼 신문에 찾는 난을 훑어보며 가운을 입은 채로 파이프를 입에 물고서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리고는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베이컨과 달걀 3인분을 준비시켜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홈즈는 해즐리 청년을 소파에 앉히고 머리에 베개를 개게 한 다음 머리맡에 물을 탄 브랜디 잔을 준비해 놓고 말했다. 해즐리 씨, 당신이 겪은 사건이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편히 누워서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피로를 느끼시면 그 술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치료를 받고는 만사가 안정된 느낌입니다. 그럼 내가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홈즈는 큼직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나른한 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으나 실은 예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즐리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다. 해즐리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하숙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수력을 이용하는 기계기술자로 그리니지에 있는 이름난 기업체에서 7년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2년 전에 면허를 땄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독립해보고 싶어서 빅토리아가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누구나 독립된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엔 고생하기 마련이지만 내 경우는 더욱 심했습니다. 2년 동안 별로 소득도 없는 일거리가 네댓건 들어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만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점원이 들어와 어떤 남자 한 분이 일관계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들고 들어온 명함에는 육군 대령 라이센더 스타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원 뒤에서 그 예비역 대령이 큰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보니 키는 보통 사람보다 큰 편이나 아주 깡마른 몸매였습니다. 그렇게 마른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른 원인이 병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걸음걸이도 활달했고 태도도 자신에 차 있었거든요. 복장은 검소했지만 깔끔한 편이었고 나이는 40세 안팎, 말투에는 독일어 액센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해즐리 씨입니까? 당신은 기술도 상당하지만 이해심이 많고 비밀도 굳게 지켜주실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실례지만 나를 그토록 좋게 평가해준 분이 누구신지요? 아니, 그건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며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에 관한 상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일을 부탁하러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분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지요. 비밀을 지켜야 할 일이라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일의 내용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요. 대령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토록 의심에 찬 눈은 처음 보았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하는 동안과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대령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문을 획 열어 젖히더군요.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령은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다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점원들은 흔히 주인이 하는 일을 알고 싶어 하기에 이젠 안심입니다. 대령은 의자를 바짝 내 곁으로 끌고 와서는 다시 그 의심에 찬 눈으로 날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바싹 마른 사나이의 수상쩍은 행동에서 일종의 불쾌함과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놓쳐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무뚝뚝하게 언성을 높였지요. 어서 용건을 말씀하시지요. 나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룻밤이면 끝날 일인데 50긴이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1시간 정도라고 말하는 편이 좋겠군요. 기능이 떨어진 수압기를 손봐 달라는 일입니다. 어디가 나쁘다는 것만 지적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수리할 겁니다.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일은 쉬울 것 같군요. 그럼 오늘 밤 막차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바크셔군의 아이퍼드입니다. 패딩턴 역에서 기차를 타면 11시 15분에 아이퍼드에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차를 역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역에서 뭔가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우리 집은 아주 한적한 시골에 있습니다. 역에서 10km는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안으로 돌아오기는 틀렸군요. 그래서 주무시고 갈 방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로군요. 오늘 저녁 8시 차면 좋을 텐데. 우리들 사정으로는 밤늦게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무리한 사정이 있기에 인류 기술자에게 맡길 만한 보수로. 당신 같은 아직 무명의 청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50기니의 돈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처지로서는 무시 못할 액수였던 것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막차로 가뵙지요. 그런데 그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순 없겠습니까?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이 방에서의 이야기를 누가 엿들을 위험은 없겠습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말하지요. 모직물의 마무리 과정에서 쓰이는 표백토는 아주 값비싼 것으로 잉글랜드에서도 이 흙이 산출되는 곳은 서너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리딩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땅을 약간 샀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곳에 표백토층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그 층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그 좌우에 큰 층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층과 왼쪽 층은 남의 소유의 땅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들은 그곳에 금광만큼이나 값진 표백토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동안에 그 땅을 사들이면 크게 횡재를 할 일입니다만 당장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면 내 땅 밑의 층을 우선 비밀리에 파서 그것을 팔아 이웃 땅을 살 자금을 마련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 수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압기가 자꾸 고장을 일으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비밀이 새어나가서는 큰일입니다. 집에 기계 기술자가 드나든다는 것을 눈치채었다가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사실이 밝혀지면 이웃 땅을 사들릴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서 오늘 밤의 일은 극비에 붙여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표백토라는 것은 자갈처럼 파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왜 수압기가 사용되는지 모르겠군요. 대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입니까? 그건 우리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흙을 벽돌처럼 단단히 굳혀 뭔지 모르게 해서 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해즐리 씨, 이제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럼 11시 15분에 아이퍼드 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비밀을 꼭 지켜주십시오. 대령은 다시 한번 탐색하는 눈초리로 내 표정을 살펴보고는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악수를 나누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일이 무척 비정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보수가 그와 비슷한 일에 10배나 되었거니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주 일거리가 굴러 들어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 손님의 얼굴이나 태도에서 받은 불쾌한 인상이 남아있고 또 표백토의 설명만으로는 왜 한밤중에 가야만 하는지 또한 그 일이 남에게 알려질까봐 그렇게도 쉬쉬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패딩턴 역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작고 어두운 역에 내렸습니다. 그 역에 내린 것은 나 혼자였는데 플랫폼에는 포터 한 사람이 졸린 듯한 얼굴로 칸델라 등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을 나오니 그 예비역 대령이 저쪽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내 팔을 잡고서 문을 열고 기다리던 마차 속으로 때밀다시피 태웠습니다. 양쪽 창문을 닫고는 마부석에 판자를 툭툭 치자 마차는 전속력으로 내달렸습니다. 홈즈가 여기서 질문을 시작했다. 말은 한 마리였습니까? 예, 한 마리가 마차를 끌었습니다. 말의 털 색깔을 기억하시는지요? 예. 마차에 올라탈 때 얼핏 보니 밤색이었습니다. 말이 지쳐 있는 것 같던가요? 아니요, 기운차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지요. 흥미가 있군요. 마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의 이야기로는 10km 정도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속도와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20km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부근의 시골길은 도로 사정이 나쁜 모양인지 마차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을 달리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창문에는 불투명한 곰보 유리가 끼워져 있어서 가끔 지나가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험한 길은 끝나고 바퀴 소리로 보아 자갈이 깔린 길에 들어서더니 마침내 멎었습니다. 대령은 마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지체 없이 나를 데리고 눈앞에 열려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마차에서 곧바로 현관 안으로 뛰어든 꼴이 어서 집의 외관은 살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문이 닫히고는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캄캄해서 대령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더듬더듬 성냥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안쪽의 문이 열리고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여인이 램프를 치켜들고 앞으로 내밀듯이 서서 나를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더군요. 그 여인은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 몇 마디 질문을 했는데 대령이 무뚝뚝하게 거기에 답변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램프를 떨어뜨릴 정도로 크게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령은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무엇인가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여인의 등을 밀어 안으로 들여보내고 램프를 받아들고 나에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잠시 이 방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대령은 그렇게 말하며 방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치장한 작은 방으로 한가운데의 테이블 위에는 독일어로 된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대령은 램프를 문 곁에 오르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령은 나를 남겨두고 나가더군요. 테이블 위에 책을 보니 독일어는 모릅니다만 두 권은 과학 논문이고 한 권은 시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 이반 풍경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창가에 가보았습니다만 떡갈나무로 짠 덧문이 내려져 있고 단단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군요. 기분이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한 집이었는데 복도 어디에선가 벽시계가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가 날 뿐 주인은 쥐죽은 듯 했습니다. 왠지 불안해졌습니다. 이 독일인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일까? 이곳은 어딜까? 아이퍼드에서 15km 내외 떨어진 곳이라는 것은 짐작이 갔지만 그것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혹은 서쪽인지 동쪽인지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불안을 씻어버리려고 콧노래도 부르고 어쨌거나 50기니를 손쉽게 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때 내가 있는 방문이 소리도 없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까 그 여인이 어둠을 배경으로 입구에 서 있고 방 안의 램프에서 흐르는 노란 불빛이 그녀의 아름다운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격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가락을 세워 입에 대고는 떠들지 말라는 신용을 해보이더군요.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뒤를 흘끔흘끔 돌아보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도망치세요. 어서요. 이곳에 있는 건 위험해요. 하지만 부인,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보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어서 도망가세요. 그러나 내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서 여인은 예의 같은 건 잊어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애원하는 투로 말하더군요. 부탁입니다. 빨리 달아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나는 원래가 고집이 세서 특히 누가 설득을 하려고 들면 오히려 반발을 하는 성미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50기니의 보수와 지루한 여행, 그동안의 수고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참고 견딘 보람이 없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부탁받은 일도 하지 않고 받아야 할 보수도 포기한 채 주랭랑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여인은 미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여인의 태도로 보아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면서도 고집을 세워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한번 애원을 하려 했을 때 2층에서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